안녕하십니까. 자가진단 분석 사례 발표를 맡은 봉황초등학교 교사 김창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 다음 코디네이터로서 학교 배정을 받은 순간, 그리고 자가진단 분석 방법, 네 번째는 자가진단 분석 방법의 장점 및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해결했던 해결 방안, 그리고 다섯 번째, 심층 면담 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 자가진단의 중요성, 이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들으면서 디지털 전환을 어려워하는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로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을 연구하면서 생성형 AI를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수업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현장에 계신 우리 동료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효율성과 좋은 점을 얻어가지고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디네이터로서 처음 학교 배정 받았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단에서 이 학교별 자가진단 결과를 딱 줬을 때 처음에는 우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규모의 학교고 어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라 그런지 의지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에 꼭 맞춤형 연수를 기획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의지가 들었는데요. 그와 함께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15차 시에서 30차 시에 맞춤형 연수를 기획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그리고 우려도 같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많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코디네이터 팀의 자가진단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대면 회의를 통한 1차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담당자 통화를 통한 면담, 그 다음 세 번째, 온라인 회의를 통한 2차 분석, 그리고 네 번째, 자가진단 분석지 작성, 이 네 가지 단계로 저희는 자가진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업단의 첫 워크숍에서 3명의 코디네이터 팀이 만나서 결과지를 받은 다음에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살펴보면서 1차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1차 분석을 바탕으로 두 번째, 학교 담당자와 신축 면접 가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를 통해서 1차 분석 결과를 간단히 공유를 하고 현재 학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회의를 통한 2차 분석입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분석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코디네이터 3인뿐만 아니라 먼저 심층 면접을 진행했던 선생님, 그리고 지역에서 연수 계획을 많이 하셨던 그런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 학교의 상황은 어떻고 어떤 맞춤형 연수를 진행해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2, 3단계를 바탕으로 자가진단 분석지를 작성했는데요. 저희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자주 만날 수 없어서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실시간 협업 방식으로 자가진단 분석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자가진단 분석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코디네이터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이 역할 분담은 정답이 아니고 저희 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코디네이터 활동할 때는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대표 코디네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소통을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단과도 계속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통해서 각종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도 맡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연수 방향이 디지털 전환에 초점이 맞춰지게끔 방향성을 일치하게끔 노력하는, 즉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표 코디네이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코디네이터는
웹 검색을 활용해서 학교 정보 수집을 최대한 했습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규모의 학교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 분석을 통한 학교 디지털 전환 단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에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연수에 대한 요구를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 분석을 통해서 현장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세 번째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회의를 1차, 2차 했기 때문에 그 회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학교 자가진단 분석을 데이터 시각화하는 작업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층 면접 질문 준비를 이 세 번째 코디네이터가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면 자가진단 분석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 분석을 해보니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교를 토바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이 토바보기라는 말은 천천히 살펴본다는 순 우리말인데요. 이 학교를 이제 자가진단 분석을 하면서 어떤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어떤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계신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 심층 면담 전에 학교를 정말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심층 면담 및 연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점점점 저희가 자가진단을 분석하면서 처음 만났던 3명의 코디네이터의 협업이 증가해서 효율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설문 문항 분석을 하면서 학교의 요구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다음 대면 면담 없이 효율적으로 또 심층 면담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심층 면담에서는 오로지 연수 계획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심층 면담다운 심층 면담을 만들어 줄 수 있던 게 바로 자가진단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 분석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구글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결과지를 받았을 때 각 선생님마다 응답한 문항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단에서 저희 코디네이터의 어려움을 알고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저희는 정말 간편하게 거의 원클릭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자가진단 분석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심층 면접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단의 다양한 지원 속에서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층 면담 계획 수립입니다.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심층 면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식 문항 분석인데 객관식 문항 분석을 통해서 우선 10가지의 연수 과정 중에 어떤 연수 과정을 집중하시면 좋을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도약, 만족, 추월 중에 어느 단계에 이 학교가 속하는지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서술형 문항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통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의 실질적인 연수 요구를 씁니다. 예를 들면 교사별 맞춤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초등 인공지능 융합교육 사례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사례를 발표하면 좋겠다. 연수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연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요구를 써주시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 분석을 꼼꼼히 그리고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 질문을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서술형 문항 분석 기반으로 심층 면담 질문을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미리 질문을 개발해 놓고 심층 면접을 가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가진단 분석을 정말 촘촘히 했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해서 다음과 같은 연수를 짰습니다. 학교에서 에듀테크 기반 연구학교 공개 수업을 설계할 때 저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해서 11월 전에
집합 연수를 집중적으로 운영했고, 그다음 내년에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전환을 위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연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 연수도 진행을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촘촘히 해가지고 이런 연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가진단의 중요성입니다. 자가진단의 중요성은 만약에 자가진단 분석 없이 신층 면담을 진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걸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분석 없이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면 굉장히 피상적인 심층 면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분석을 하지 않고 면담을 하니 거기서 학교 정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의 연수 요구사항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심층 면담의 본 목적인 연수 계획을 하는 거에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진단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심층 면담을 오로지 연수 계획을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만족하는 연수 계획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연수 계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자가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의 발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에게 있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에게 있어 자가진단 분석을 또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네, 이 두 가지를 대답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공은 성장하여 공유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저와 10년 가까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해온 저희 선배님의 교육 철학이고 늘 강조해 오셨던 건데, 이 사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코디네이터, 강사진 모두 현장의 많은 경험들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성장을 열심히 그리고 가열차게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저희 코디네이터와 강사 못지않게 정말 많은 현장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쌓아오신 전문가 분들입니다. 이런 코디네이터, 강사진, 그리고 연수를 듣는 선생님 모두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이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제가 오늘 발표한 자가진단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진단 분석으로 첫 단추를 잘 메어서 학교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연수를 기획을 해주시면 제가 말한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분들이 전국에 있는 각 학교에 맞춤형 연수를 잘 계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